국민의힘을 궁지로 몰아넣었던 통일교 의혹이 이제 반대로 여권을 덮치면서 여야의 공수가 바뀌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장 관건은 이제 이 사건의 실체가 어떤 식으로 규명될지인데, 일단 통일교 측의 주장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민중위 특검이 윤영호 전 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를 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것도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큽니다. 자, 일단 어떤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화면 한 건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 8월에 특검 조사를 진행했고, 당시에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 그러면서 언급했던 인물들이 5명입니다. 자, 지난 5일 재판에서 2017년, 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 그리고 평화 서밋 행사 등을 앞두고 현 정부 장관급 인사 4명에게 접촉했다. 이런 진술도 나왔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만 수사를 하고 민중위 특검은 저런 진술을 확보했고 재판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전혀 수사하지 않았고 무려 4개월 동안 뭉개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편파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특검에서는 편파 수사가 아니다라고 거듭 오보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의 입장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팀 내 어떤 이견도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게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라는 취지의 보도, 주장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드러낸다라는 입장을 거듭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맞을까요? 어제 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보면 일선에서 수사팀에서 이미 2차례 정도 윗선에 보고를 했다. 그런데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았다. 이견이 있었다라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강한 유감이 아니고 네. 반성을 해야죠. 반성을 해야 된다. 말씀드린 과거에 반성을 해야 하는데 저건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8월에 이미 나왔으면 수사를 하든 안 하든 조사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수사를 해야죠.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정말로 특검법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건번호 부여해야죠. 그리고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첩을 해야 하는 거죠. 네. 당시 확인됐을 그렇죠. 때. 근데 8월에 이제 면담해갖고 이 내용이 나왔는데 왜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내사 사건 부여한 것도 언제냐면 11월인 거예요. 11월. 네. 공소시효가 거의 다 임박한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언론에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처음에 서면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랬더니 아무 대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면 보고했고 네. 대면 보고도 1회 이상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면 보고했을 때 대면 보고를 할 때는 수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공무원이 1개 공무원이 뇌물 받은 것까지 수사한 특검이거든요. 더군다나 24건, 5건 기소를 했는데 그중에 50% 이상이 별건 수사예요. 김건희 씨랄지 명태균 씨하고 아무 상관없는 수사를 해놓고는 이걸 갖다가 선택적으로 이건 수사 대상이 아니고 수사 네. 대상이 많고 이건 정말 잘못된 거고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11월 달에 내사 어떤 사건번호 부여한 걸 보면 아마 밑에 수사검사들이 이대로 복귀를 하게 되면 네. 이거 직무유기를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걱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귀하기 전에 부랴부랴 수사보고와 내사사건 번호를 부여해놓고 네. 간 게 아닌가 면피 목적으로. 네. 그래서 이 사건을 아마 제가 볼 땐 특검을 해보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의 엄청난 내용이 많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여러분 다들 잘 아시다시피 경찰로 이첩이 됐습니다. 아주 뒤늦게 이첩이 된 거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얘기가 폭로가 되고 그걸 보도가 이어지자 부랴부랴 민중기 특검이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경찰이 이걸 어떻게 수사할 거냐일 텐데, 경찰의 수사 역량과 중립성을 봤을 때, 적어도 지금까지 드러났던 걸 봤을 때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과거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나왔을 때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4개월 동안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에는 무리하게 체포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체포 적부심 인용으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석방되는 케이스도 있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중립성 있게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정상적이라면 검찰이나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해야 되는 것일 텐데 검찰은 이미 내년 9월에 폐지가 확정된 상태이고 공수처도 중립성과 역량 부족 시비에 휘말려 있는 건 경찰과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범야권 쪽에서는 여야 균형감 있게 중립적으로 새로운 특검을 발족시켜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특검 수사 때는 돈 받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명단까지 제출했는데 정작 재판에서는 단 한 사람의 이름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합특검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 사건부터 특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합니다.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한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습니다.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 이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 단 한 차례의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경찰로 넘겼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새로운 특검을 꾸리자, 그래서 수사하자라는 이 야권의 주장에 민주당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당의 윤리감찰단을 통해서 진상조사를 하라고 하는 당 대표의 즉각적인 지시가 내려가겠죠.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엄중하게 이 문제를 지켜보고는 있으나 국수본의 수사를 통해서 정확히 처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야가 협의해서 논의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국수본에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과연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도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치적인 그 공격의 도구로 삼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을 밝혀내는 차원에서 검토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들으신 대로 민주당은 일단 경찰 수사가 우선이다.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서는 아니다. 특검 해야 된다. 이런 걸 하라고 특검 제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지금 맞서고 있는 거거든요. 최병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거는 경찰이 그동안 보여준 그 수사 역량이라는 거에 대한 국민적인 그 공감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느냐.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갑작스럽게 황당하게 체포했죠. 주차장에서 체포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얼마 전 후에 이제 구속적 부심에서 풀려났죠 또.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편파는 물론이고 네. 과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관해서 이게 체포를 할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조차 경찰이 제대로 했느냐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 걸 비롯해서 네. 여러 가지 경찰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뭐 수사 기간 또는 수사의 핵심을 제대로 짚었느냐 짚지 못했느냐 하는 네. 의문들이 정말 너무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중기 특검이 이걸 뒤늦게 이제 국수본으로 넘겼고 네. 당장 이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는 이달 말 12월 말 지금 20일도 안 남았습니다. 네네. 이게 또 이제 공소시효가 끝나요. 그럼 과연 할 수 있느냐? 경찰 국수본이 수사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아니 그간의 그 여러 가지의 역량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네. 그런데 지금 여권은 경찰 믿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 어떤 중립성 문제 뭐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런 문제야말로 민중기 특검 자체를 다른 중립적 특검이 조사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민중기 특검이 왜 윤영호 전 본부장이 권성동 돈 줬다 이 얘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전재수 돈 줬다 이 얘기도 했고 다른 것도 이렇게 줄줄이 다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네. 왜 이쪽에는 눈 감고 이쪽만 수사했느냐 하는 부분을 새로운 특검이 하기 전에는 네. 아마 국민적 공감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경찰 수사를 좀 지켜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미진하다면 뭐 검토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사안이 지금 그렇게 복잡합니까? 특검 임명하고 특검보 임명하고 수사팀 임명해서 할 만큼 일단
뭐 드러난 사실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는 금품 받은 날 또 어느 정도 특정해서 나오고 내용도 나오고 그 내용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진술이나 관련자 진술에서. 그런데 이 사건이 다른 사건과 아무 관계없이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 갑자기 다른 수사가 하다가 이렇게 도출됐느냐, 그게 아니라 네. 통일교와 김건희, 권성동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그냥 진술로 흘러나온 거여서 네. 이 통일교 관계자들, 윤영호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유착돼 있는지에 대한 사건의 구조와 개요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수사가 복잡하지 않고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는 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밝혀질 수 있으니까요. 확인된 내용이 잘못 수사되거나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이 되면 특검 요구는 당연히 나오겠죠. 무조건 특검으로 끌고 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특검으로 가자는 야권과 경찰 수사를 믿어보자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이 통일교 논란은 야당의 정치 공세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제3자 특검 제안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판을 키우려는 정치적 의도 그리고 정치적 공세다. 제3자 특검은 받을 생각이 없다. 고려할 가치가 없다라는 입장을 또 밝힌 상황입니다. 자, 특검. 민중기 특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지금 적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여권에 유리한 쪽의 결론만 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가 바로 양평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해서 민중기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에 숨진 이 양평 공무원이 직접 쓴 유서가 처음으로 어제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도 민중기 특검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유서 내용을 일부 저희가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손글씨로 쓴 유서가 모두 21장인데 그중에서 8장 분량이 공개가 됐습니다. 타겟은 김선교 의원이다. 그러니까 시킨 거라 이야기해라 라고 특검 측에서 공무원에게 강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짜여진 각본에 넘어간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만드는 느낌, 불안하고 초조하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특검이 지시에 의해 한 거라는 답을 만들어서 강요하고 거짓 진술을 시키고 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들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하고 있고 자괴감도 들고 짜여진 각본에 넘어간 것 같다라는 굉장히 당시 구체적인 조사 상황을 21쪽짜리 유서에 꼼꼼하게 해당 양평 공무원은 남긴 겁니다. 자, 이렇게 강압 수사 논란까지 불거진 민중기 특검.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상황을 경찰 수사에 맡겨야 할까요? 아니면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하는 균형 있는 제3자 특검으로 가야 할까요?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